주식 거래만 단순히 줄인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또 좋은 종목을 샀어야지 그거를 조금 오랜 기간 가지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면 문제가 있죠. 막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슈퍼개미 분께서 특정 주식을 좀 작전주처럼 그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법정으로 가신 분도 있으신데, 그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의 경우에는요, 유명한 분들의 그 입김에 이 주가가 들썩이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주식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주식 종목 선택하는 방법 제가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마다 좋은 기업을 거르는 필터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를 할 텐데, 저는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분명한 회사를 좋아해요. 이미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 이런 완성품 같은 기업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해요. 앞으로의 이 현금 흐름이 좀 확실한 기업이 더 좋고요. 그리고 꿈만 꾸는 기업보다는 지금 현재 돈을 좀 벌고 있는 기업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지표를 이제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월한 기업은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미래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미래 먹거리가 분명히 있고, 이 5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기업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의미 있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10년 후의 미래는 보기는 어렵지만 2년 후, 3년 후의 미래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2년 후, 3년 후, 5년 정도 후의 미래에 이 기업이 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과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주 친화적인지 아닌지는 바로 경영진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경영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막 경영진이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그러니까 1조 미만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주나 테마주로 이렇게 몰려들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런 주식은 폭등하기도 쉽지만 폭락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그 폭락할 때 주식이 안 팔려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꼭 이런 5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에 투자하진 않아요. 앞서 그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5가지 필터 말씀드렸는데, 그 필터를 거친 기업들 중에서 좀 잘 추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표는요, 집중 투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연 수익률의 기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연 수익률의 기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이 한 종목일 때 이 변동성, 내가 종목이 2종목일 때 변동성, 4종목일 때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2종목으로 늘어나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4종목이 되면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 줄어드는 폭이 점점 더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면 변동성은 줄어들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한 500개 기업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왜냐면 그 500개 기업이면 변동성은 그냥 시장이랑 비슷해지는 거니까 시장의 변동성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사라지는 거죠. 어느 특정 종목 개수가 되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얕아진다는 거죠. 내가 5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랑 10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랑 이 변동성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도찐개찐. 물론 5종목의 변동성보다 10종목의 변동성이 더 낮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종목의 개수를 늘린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적당히 줄이면서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그 선 내에서 종목의 개수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 자체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우리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에 집중하는 거, 이게 결국에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따박따박 10%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뭐 따박따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다 사기거든요. 주식시장에 따박따박이 어디 있어요? 어떨 때 막 100% 벌고 어떨 때 막 20% 잃고 이렇게 하면서 평균으로 가는 게 주식 투자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이건 좀 어느 정도 위험한 거고 시장의 본질은 변동성이다. 시장의 본질이 상승과 하락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는다면은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에 연연하지 않고 들고 있고 그 기업에 투자 자금을 대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동업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뭔지를 좀 돌이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바깥으로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던 간에 일련의 이 관념과 신념,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신념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과거에 내가 믿었었던 거고요. 내 현실, 그리고 내 지금 투자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바꾸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저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보유를 하면 지금 당장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훗날 큰 수익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폭락장에 있더라도 다시 또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저의 믿음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종목들만 20개, 30개 이런 종목들을 보유를 하면 골치만 아프고 돈 잘 안 된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주식 투자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양한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뭐 그냥 편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방법이지 라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면은 좋던데?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좀 내가 편하게 하지만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좀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정리한 거를 쭉 읊어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내 투자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믿음을 먼저 바꿔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믿음 중에 하나 이런 거가 있었어요. 장기 투자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장기 투자가 옳다는 믿음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 투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는 거를 자기의 그 관점에서 막아버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기 투자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빗장을 걸어 잠근 것도 저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 특정 기업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수익 실현도 적당히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난 투자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바꿔나갈 때 가장 선행적으로 하는 거, 이 나의 투자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거 이거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